댐으로 막힌 물길에서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수질이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렇다면 하구원으로 가로막힌 금강호의 수질은 어떨까? 충남대학교의 서동일 교수팀과 함께 금강하구원 안쪽과 바깥쪽의 수질을 살펴보기로 했다. 수질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먼저 하구원 안쪽부터 수심에 따른 온도와 탁도, 용존 산소 농도와 엽록소 농도 등을 알아봤다. 그러니까 녹조 현상이 지표가 된다는 엽록소 농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한 30에서 40 ppb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엽록소라고 하는 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용존산소 농도가 또 높으면 그것을 같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용존산소 농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아직까지도 금강하구뚝에서 녹조 현상의 후유증이 상당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하구원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세 지점에서 상중 하층의 물을 각각 채취했다. 상층과 하층의 수질 농도 차이를 알아보려는 것인데 바닥에 쌓인 퇴적물로 인해 상층과 하층에도 수질 차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구원 바깥쪽 바닷물의 수질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다. 하구원 안과 밖의 수질을 비교해서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호의 수질 개선 효과를 예측해 보려는 것이다.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하구원 안과 밖의 수질에 차이가 있었다. 물속의 유기물 농도를 나타내는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하구원 바깥쪽은 2ppm, 안쪽은 6ppm으로 외해의 수질이 금강호의 수질보다 2배 이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수를 유입하면 희석 효과로 인해서 호수 내부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수 유통만을 성급하게 주장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마 염분 농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해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것들에 크게 지장을 받는 범위가 어디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가 어떠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관문을 열자, 외해가 해역에 있는 물을 유통을 시키자 하는 그런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 농업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생활 기반인 서천과 군산. 이 두 지역의 농업용수 대부분을 금강의 하구뚝이 책임지고 있다. 예, 현재 금강호에서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농업용수는 충남과 전북 지역에 총 약 4만 2천 헥타르 농지에 공급하고 있고 그중에 충남이 약 1만 5천 헥타가 되겠습니다. 전북은 약 2만 7천 헥타르가 되겠고 그다음에 충남과 전북의 그 최근 3개년간 평균 공급량은 약 3억 3천만 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해수가 금강호로 흘러들어 염분이 확산되면 금강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쓸 수 없게 된다. 담수 확보라는 하구원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구 생태계와 농업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지난 10월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3대강 해수 유통 추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들의 해수 유통 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였다. 해수 유통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면서 관할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최근 금강의 해수 유통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개의 관문을 모두 개방하면 바닷물은 하구원 상류 24km 지점까지 올라가게 된다. 또 부분 개방으로 관문 5개를 열면
표층으로는 5km, 저층으로는 10km까지 바닷물이 확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경우 해수가 확산되는 범위 안에 있는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데 엄청난 이전 비용 탓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25개가 아니라 한 2개 정도만 개방해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2개 정도만 개방하게 된다면 그 바닷물이 한 5km 정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있는 취수원만 조금 상류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취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요. 하구원 상류 20km 이내에 있는 취수장과 양수장은 모두 7개. 하지만 5km 범위 안에는 문산 취수장과 화양, 서포 양수장 등 총 3개의 취수원만이 있다. 개방 수문의 숫자가 줄어들면 이전해야 할 취수원의 숫자도 줄어들게 된다. 비용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또 해수의 특성상 담수의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위층의 담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바닷물은 그 담수보다 그 10%가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워서 밑으로 깔려 들어가거든요. 어느 구간을 지나서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데 그 구간의 상류 구간에서는 담수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밑에 저층의 기수가 한 5km 정도가 있다면 이 넓은 구간에 걸쳐서 뭐 뱀장어, 황복이고 무슨 참개고 뭐 다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고 거기서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바다로 나가고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다면 지역의 산업에, 지역의 어업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겁니다. 해수 유통을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하구 환경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하구 환경을 활용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만든 사례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순천 동천이 바다와 만나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갈대밭과 갯벌, 철새가 어우러져 사철 관광객을 부르는 곳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생태 체험선이다. 철새들이 찾아오는 겨울철이면 긴 줄이 이어진다. 하구의 작은 포구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넓은 갯벌이 펼쳐진 순천만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안 습지로 국내에서 가장 경관이 아름답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꼽힌다. 여기는요 갯벌에 들어오면 완전 복 받은 거 같지 뭐. 갈대밭도 좋지만 갯벌의 그 생태계들이 자연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너무 자연스러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좋은 데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복 받은 땅이라고 생각하죠. 둥근 원을 그리며 군락을 이루는 갈대밭. 순천만의 가을을 완성하는 건 갈대다. 대표적인 기수식물인 갈대가 무성한 것은 강과 바다가 만나 생긴 순천만의 연안 습지 덕분이다. 현재 순천만 갈대밭의 바람소리는 순천의 상징소리로 상표 등록이 추진 중이다. 순천만의 자연이 순천의 이미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갈대숲 틈에서 붉은발 말똥개를 만났다. 금강하구에서는 이미 찾아보기 힘들어진 멸종위기 2급의 생물이다. 순천만은 육상의 생태와 해양의 생태계를 이해해주는 기수역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그 기수역이 살아있는 공간에 뻘이 되고 그 뻘에 갈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기수역은 정말로 우리가 다른 어떤 그 복원을 하거나 할 때 표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순천만 아주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녀석은 순천만의 터줏대감인 농개다. 큰 직계발을 가진 순놈은 나머지 한 발로, 암놈은 작은 직계발 2개로 열심히 갯벌을 정화한다. 이곳의 또 하나의 명물은 바로 짱뚱어. 화려한 등지느러미가 특징인 짱뚱어는 갯벌의 오염물질을 먹은 다음 다시 흙을 토해내서 갯벌을 기름지고 건강하게 만든다. 풍부한 먹이가 있는 순천만은 철 따라 찾아오는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자연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풍경. 하지만 갈대밭 위로 길을 만들어 갯벌에 사람 발길이 닿지 않도록 하고 야간엔 출입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순천만에서는 직접 만지는 것은 억제시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오감각 중에 촉감만을 가능하면 줄이는 쪽으로 해요. 그래야만이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지금 설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개 한 마리도 잡아보고 싶어서 잡고 장난치고 하는 것도, 또는 갈대잎 하나 함부로 꺾은 것도 그건 꺾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빨리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또 우리 순천만에서의 생태공원에서 앞서가는 관광 패턴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금강하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신성리 갈대밭.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하구 뚝이 막히기 전 신성리도 순천만과 같은 하구 습지였다. 물때에 따라 하루 2차례씩 바닷물이 드나들었다. 하지만 강이 호수로 바뀌면서 신성리의 모습도 변했다. 갈대밭을 적시던 물이 막히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습지는 마른 땅이 됐다.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은 육상식물인 억새. 갈대들 사이로 하얀 억새가 춤을 춘다. 신성리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다. 갈대숲 사이에 살던 개와 짱뚱어는 이미 자취를 감췄다. 신성이 이제 억새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고요. 만약에 그걸 안 넣는다 그러면 하구뚝을 열어야죠. 신성리 갈대밭은 갈대만 산 것이 아니었고, 뭐 칠개라든지 농개라든지 뭐 갈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수달이라든지 이런 종들이 같이 살았거든요. 그 종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해수유통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강하구원이 완공된 지 20년. 앞으로 2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신성리의 갈대를 볼 수 있을까? 서천 갯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천연기념물 325호인 게리다. 게리는 머리는 고니, 몸통은 기러기의 모양새를 가졌다.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줄어들면서 게리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는데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무리 가운데 하얀 고리를 목에 찬 게리 한 마리가 눈에 띄었다. 2006년 러시아의 아무르강 하구에서 연구자들이 부착해 놓은 것이다. 이 녀석은 매년 겨울 금강 하구에서 발견된다.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끝낸 게리들은 겨울이 오기 전 먹이를 찾아 남하하는데 하구 습지에서 자라는 세모 고랭이를 찾아 이곳으로 날아온다. 하지만 게리들의 먹이인 세모 고랭이도 금강 하구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새들은 같은 장소에 한번 학습이 되면 계속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먹이가 없게 되면 이 새들은 이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이동 경로를 몰라서 중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하구뚝 해수유통을 해주는 것이 이 먹이가 되는 이 세모고랭이를 더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은 이 게리도
더 많이 좀 숫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놓아둘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다. 금강하고 생태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건 역시 막혔던 물을 처음처럼 다시 흐르게 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새들과 물고기들, 식물들의 터에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바다를 메우고 물길을 막아 사람에게 편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두고 자연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의 물길이 막히고 갯벌 하나가 사라질 때 수많은 생명들의 세계가 사라진다.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순환고리 안에서 사람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금강의 해수 유통은 단순히 바닷물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오래 계속되어 온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